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직 어린 소년이던 시절, 남자의 부모님은 담배 농장을 운영하셨죠. 남자는 종종 인부 아저씨들과 농장에서 함께 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4년 외과의사 학회지 논문을 필두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속속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기르셨죠. 남자에게는 10살 터울의 든든한 보호자 낸시 누나가 있었는데요. 낸시 누나는 10대 때부터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국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은 누나의 죽음을 계기로 평생 해온 담배 농장을 그만두셨습니다. 남자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It's just human nature to take time to connect the dots. I know that. But I also know that there can be a day of reckoning when you wish you had connected the dots more quickly. 남자는 왜 우리에게 지난 아픈 추억을 이야기한 걸까요? 그가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요? I am Al Gore. I used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엘 고어를 아시나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빌 클린턴 행정부 산하에서 부통령으로 활동한 인물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죠. 당시 엘 고어는 총 투표수에서 부시보다 54만 3,895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로저 레벨 교수의 영향을 받으며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하원 의원 시절 의회 역사상 최초로 환경청문회를 마련했고 상원 의원, 부통령 시절에는 리우 회의 등 국제환경 관련 회의를 주도하기도 했죠. 그는 강의를 시작하며 사진 한 장을 보입니다. This is the first picture of the Earth from space that any of us ever saw. It was taken on Christmas Eve 1968 during the Apollo 8 mission. 이 사진은 일명 떠오르는 지구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어는 말을 잇습니다. Because there is another such assumption that a lot of people have in their minds right now about global warming that just ain't so. The assumption is something like this. The Earth is so big, we can't possibly have any lasting harmful impact on the Earth's environment. And maybe that was true at one time, but it's not anymore. 엘 고어에 의하면 지구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이미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죠. 우선 태양열이 광파장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중 일부는 흡수돼 지구를 데운 뒤 적외선의 형태로 대기로 반사되죠. 하지만 반사된 적외선 중 일부는 대기권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 빠져나가지 못한 열 덕분에 지구 위 생물체들이 일정 온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얇은 대기권이 공해물질 때문에 점차 두꺼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기권에 갇히는 열이 많아지고 지구도 더워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 고어의 대학 은사였던 로저 레벨 교수는 최초로 대기권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했습니다. 실험은 1957년부터 시작했고 수십 년간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했죠. 실험이 시작하고 몇 년 후 레벨 교수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바로 이 도표입니다. 레벨 교수는 이 도표를 바탕으로 인류의 변화된 소비 행태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걸까요? 레벨 교수는 그 이유는 대륙 대부분이 적도 위에 위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륙이 북반구에 많으니 초목도 대부분 북반구에 있어서 북반구가 태양에 가까워지는 봄과 여름엔 나무들이 자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대기권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반면 북반구가 태양과 멀어지는 가을과 겨울엔 낙엽이 지며 이산화탄소가 방출돼 대기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엘 고어는 이 현상을 지구가 숨을 마셨다 뱉는 격이라고 비유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지구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엘 고어는 30여 년 전 킬리만자로의 사진과 바로 몇 달 전 찾아갔던 킬리만자로의 사진을 보입니다. 빙하 국립공원의 과거와 현재, 알프스의 과거와 현재, 파타고니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보이죠.
엘고어는 이러한 온난화 현상은 범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얼음은 좋은 연구 자료라고 덧붙입니다. 빙하학자 톰슨에 의하면 눈에는 대기에 공기방울이 갇혀 있어 성분을 분석하면 그 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얼음은 매년 얼고 녹으며 단층을 만듭니다. 빙하에는 수천 년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연구원들은 빙하 심층부에서 얼음을 채취했고 그 속의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도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엘고어는 중세 시대에도 온난화가 지구를 덮쳤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1100년 무렵이죠. 반면 현대의 기후는 어떨까요? 기후 그래프를 이산화탄소 그래프와 비교하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고어는 말합니다. When there is more carbon dioxide, the temperature gets warmer because it traps more heat from the sun inside.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300ppm을 넘은 적 없던 이산화탄소가 현대에 들어서는 300ppm을 훌쩍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50년 후엔 이산화탄소 레벨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989년 4월 3일, 당시 6살이던 엘고어의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놓고 길 건너의 친구에게 뛰어가다 차에 치였습니다. 아들은 생사를 오갔고 겨우 호흡을 되찾은 뒤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그때 엘고어는 다른 모든 일이 먼지처럼 무의미하게 하찮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자신의 가치관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네요. 환경에 더 큰 관심을 가졌고 남극과 북극, 아마존을 탐험하며 그간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이 배웠다고 합니다. 또한 소중한 이에게 또 다른 소중한 것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고 덧붙였죠. 영화는 2006년 작품인데요. 당시를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0위를 꼽았을 때 지난 14년간 가장 더운 해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최고 기록은 작년에 해당하는 2005년이었다고 하네요. 유럽은 유례없는 더위로 3만 5천 명이 사망했고 인도는 그해 최고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온 상승은 세계적 추세로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 온도의 일반적인 변화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온난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래전 이 정도의 상승폭을 예상했다고 하네요. 최근 발표된 실제 수온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폭풍도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비해 미국에 대형 허리케인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일본이 매년 태풍 신기록을 갱신하는 이유도, 허리케인 안전지대로 불리던 대서양 남쪽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이유도 모두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심지어 점점 세기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수온도가 높아질수록 풍속 또한 올라가고 수분 함량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엘고어에 따르면 바다에서 대기로 증발한 수증기는 폭풍권에서 강우로 변한다고 합니다. 2005년 6월, 인도 뭄바이에는 하루 동안 37인치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인도의 도시에 내린 강우량 기록 중 사상 최고였다고 하네요. 엘고어는 역설적이게도 온난화는 폭우는 물론 가뭄도 부른다고 말합니다. 한때 최대 호수였던 체드호는 지난 2, 3년간 호수물이 거의 다 말라 기존의 인종 분규를 더 심화시켰다고 합니다. 어떻게 온난화가 폭우는 물론 가뭄까지 부르는 걸까요? 엘고어에 의하면 온난화는 강우를 촉진할 뿐 아니라 강우 장소도 바꾸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온난화는 해수 증발을 촉진하고 구름도 만들지만 동시에 토양의 수분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며 토양의 증발이 급격히 촉진되는 거죠. 북극은 세계에서 가장 온난화의 충격을 빨리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라고 합니다. 봄은 더 일찍 오고 가을은 더 늦게 오면서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1957년부터 지금까지 핵 잠수함을 타고 얼음 밑에 들어가 레이더로 얼음 두께를 측정해왔습니다. 두께가 3.5m가 넘으면 뚫기가 힘드니 미리 측정해두었던 것이죠. 기록에 의하면 1970년부터 만년빙의 양과 넓이, 두께는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40년간 약 40%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연구기관에 의하면 50에서 70년 안에 북극 만년빙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만년빙인데 어떻게 그렇듯 빨리 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얼음에 닿은 태양열은 90% 이상이 대기 중으로 반사되지만 해수면에선 90% 이상이 흡수된다고 하네요. 흡수된 열은 바닷물 온도를 높이며 얼음이 녹는 걸 가속화시키죠. 북극 만년빙은 태양열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듯 점차 만년빙이 사라지면 그만큼 온난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겠죠. 북극곰은 얼음 위에 삽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북극곰들의 익사 소식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고 하네요. 얼음을 찾아 60마일 이상 헤엄치다 지쳐 빠져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 패턴을 바꾸는 현상은 계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연구 결과 25년 전 철새가 가장 많이 도착한 날은 4월 25일이었다고 하네요. 알 부화일은 6월 3일이었고요. 바로 애벌레가 나오는 시기에 알이 부화한 것이죠. 하지만 20년 후 온난화로 애벌레가 2주나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들의 부화 시기는 이를 따르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또 북미 서부의 소나무종은 추운 겨울엔 사라지곤 했는데요. 결빙 일수가 줄면서 소나무는 고사 상태가 됐습니다. 모기를 비롯한 인간을 위협하는 많은 전염병 매개체가 온난화를 타고 지난 25년간 서식지를 넓혔다고 하네요. 30여 종류의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고 그중 큰 재앙을 부른 질병 사스는 결핵의 여러 변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심지어 퇴치됐던 질병이 재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조류독감이 그중 하나라고 하네요. 지구 전역의 산호초는 말라들어 고유의 화려한 색을 잃었습니다. 생물들의 현재 멸종 속도는 예전의 속도보다 1000배는 빠르다고 합니다. A number of very reputable scientists have said that one factor of air pollution is oxides of nitrogen from decaying vegetation. So far off in the environmental extreme, we'll be up to our neck in owls and out of work for every American. Humans were causing global warming and we were not. This could be maybe the greatest hoax ever perpetrated on the American people. 엘고와 조지 부시는 2000년 대선 당시 접전을 벌였습니다.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 부시 홍보실이 기후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If they force you to change a scientific conclusion, it's a form of science fraud by them. You know, in the Soviet Union, ordering scientists to change their studies to conform with the ideology. 당시 온난화 문제에 대한 환경국 보고서를 조작하고 왜곡한 필리쿠니의 배후엔 석유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는 2001년 1월 환경정책 책임자로 임명되기도 했죠. 엘고어는 말합니다. Who are in politics in both parties, who hold this at arm's length, because if they acknowledge it and recognize it, then the moral imperative to make big changes is inescapable. If an issue is not on the tips of their constituents' tongues, it's easy for them to ignore it. 온난화를 안 믿는 학자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엘고어는 지난 10년간 온난화 문제에 관해 학술지에 기고된 928편의 논문들을 분석했고 인간이 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가 몇이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4년간 대중매체에 실린 기사 636편 중 절반이 온난화에 대해 정말 심각한 문제인지는 불확실하다고 표현했다고 하네요. 경제와 환경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엘고어는 단언합니다. 첫째로, 지구 없이는 인류도 없을 것. 둘째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 재물도 직업도 창출되는 것이며 정의는 인류를 진보시킨다 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연비가 좋은 자동차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탈 수 있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능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냉난방 기구의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 에너지를 애용하고 전력회사의 그린 에너지 사용을 촉구할 수도 있겠죠.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고 주변의 환경 문제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수입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애용할 수도 있겠죠. 엘고어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하면 70년대 수준 이하로 공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칼 세이건이 찍은 사진 한 장을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검은 배경 속 작은 푸른 점이 보이시나요? 지구입니다. 엘고어는 칼 세이건의 말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치죠. 다음은 칼 세이건이 책 코스모스를 통해 직접 쓴 글입니다. 지구는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의 지배자가 되려 한 탓에 흘렸던 수많은 피의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도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끝없이 저지르는 잔악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며 얼마나 열렬히 증오하는지.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두운 우주 속의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이 거대함 속에 묻힌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줄 이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종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방문할 수 있지만 정착은 아직 불가능하죠. 좋든 싫든 현재로선 우리가 머물 곳은 지구뿐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인격이 함양된다는 말이 있죠. 멀리서 찍힌 이 이미지만큼 인간의 자만이 어리석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을 소중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